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새벽 1시 36분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또 다시 오르고 있어요. 저희 집 앞에도 이제 2,000원을 거의 찍은 것 같은데 서울은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이랑 지방이랑 유가 차이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큰 차이는 없죠. 그죠? 트럼프가 이제 우리가 합상을 하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호르무즈를 개방을 해라. 개방을 하면 이제 우리가 뭐 합상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NO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FOMC가 이제 오늘 100%로 아마 동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얘기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각종 지표들입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을 가게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어제 종가 기준이라서 현재 가격이랑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또 여러분이 보시는 시간을 맞게끔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광고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때도 FOMC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파월. 그렇지만 일단은 동결은 확정일 것이고 관건은 파월이 고유가 인플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 이제 M7 빅테크 실적 오늘 발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닝스 프라이즈로 코스피는 추가가 상승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등장할 겁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게 부분이긴 해요, 아직까지. 네. 저희들이야 뭐 워낙 일찍 진입을 했으니까, 그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이런 거 사는 거다, 이런 게 저평가된 거다. 오히려 막 그때는 뭐 어그로도 끌었었죠. 애플보다 난 삼성이 더 좋다 이런 말도 했었었는데 그죠? 여러분들 수익 잘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란 트럼프 협상을 거부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쪽에서도 이제 그죠? 삼성전자 Q1 이제 실적이 이제 다음 모멘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혈압약 광고도 나오고 있네요. 네. 광고 어쩔 수 없죠. 네, 많이 봐주십시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도 보시면 이제 클릭하면 그곳으로 그 링크로 날라오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시장 상황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정리해놓고 또 추가적으로 정리해달라고 말씀 부탁드리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죠? 저 댓글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죠? 댓글은 자주 볼 테니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 영상도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너무 지루하다, 재미없다, 옛날처럼 참 욕도 좀 하고 그래서 달라,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환율부터 간단하게 챙겨 볼까요? 환율은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겠죠. 그죠? 환율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 제 개별적인 종목들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 뭐 약간에 대한 진정세로 돌아가 있다는 부분 체크할 수 있겠고요. 뭐 위안화도 진짜 살짝 진정되어 있다는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괜찮죠. 그죠? 우리가 뭐라고 할까? 한국이 이번에 좀 그 주식을 좀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도 약간에 대한 조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고점을 넘었었으니까 요 정도 조정은 의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만 이제 요 추세가 지금 단기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7,000포인트를 살짝 하회하는 정도의 가능성 정도는 염두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뭐 19점을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 주식 난리가 났죠, 그죠? 지금 와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한국 주식 제가 좋다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저는 명확한 고평가를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는 꽤나 정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콩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우리 코인 이제 주식 시장도 막 순환매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아까 보니까 뉴스 어디에 있었지? 여기 나와 있었는데 죄송해요. 여기였나요? 경제였나요? 어디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죠? 안 보인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주라던가 뭐 그런 것들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동안 그렇게 좀 생각이 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니프티, 인도 증시도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니프티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상세하고 이 수급량을 보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 일단 깨졌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플랫형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니프티는 앞으로 밑으로 전부 다 사는 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중국을 다음 이제 중국을 견제할 만한 그런 나라로서 인도밖에 저는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물론 인도의 주식을 또 크게 한번 올라가게 되려면 상승을 하게 될 여기를 바라보게 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약 20년 가까운 시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장기적인 뷰가 아니라면 오히려 조금 더 그 정도보다 좀 짧게 보신다면 오히려 중국 증시가 또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유가가 $100가 다시 와버렸네요. 왔다. 네, 그죠? 여담인데 요즘 이제 제가 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제 전기차, 이제 새로운 차 이런 것들 구경을 좀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전기차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의 한계, 약간의 뭔가 만듦새 그 2% 아쉬운 여러분들 중국산이라고 하면은 외주 이렇게 우리가 OEM을 받았던 물건들이라고 할지라도 마감이 조금 아쉬운 것들이 좀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지리그룹이 이제 폴스타랑 이제 그런 볼보 이런 이제 뭐 스바루 맞나? 뭐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사실은 이제 회사예요. 엄청 큰 회사거든요. 지리그룹이 이제 한국으로 치면 현기차 그룹이랑 비슷하겠죠. 물론 전체적인 규모는 더 큽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볼보라는 그 기술을 빨아먹고, 야,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실력들도 보면은 이제 한국의 법정 규정도, 한국보다 훨씬 뛰기 그 관화돼 있어서 거의 뭐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물론 세간에서는 또 무시하는 발언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불안한데 그렇게 해서 뭐 역시나 중국이 내려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압도적인 인구수를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실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보다 AI 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3차 산업 혁명은 중국이 월등히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일종의 독재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개성망들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술들 개발들이. 그리고 뭐 나쁜 말이지만 도덕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잖아요. 어떻게든 기술 개발만 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좀 혹시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야망을 가지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배터리 불 나면서도 계속 개발할 거 아닙니까? 불이 많이 나봐야 불 안 나는 법을 아는 거지.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너무 이제 안전한 걸 취하다 보니 이제 발전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한국이 일단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있어요. 이거는 중국을 빠는 게 아니라 물고 빨고 이런 게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 관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막 우리가 매매를 하다가 뭐 투자를 하다 실패할 수 있죠. 투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를 가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막 모욕하고 막 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패됐으면 그걸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자녀분이든 친구분이든 혹시나 뭘 하다가 실패했다면 최근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거든요. 중학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자녀분이 그래서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좀 더 노력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쌤도 더욱더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지적 그리고 많은 개선사항 여러분들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해야 저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일지라도 써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조금 세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상해 IOC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죠. 이 차트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증시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아마 상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본다면 차이나 증시가 좀 더 매력적일 것이고 그리고 아마 20년 정도를 본다면 인도 증시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코인입니다. 코인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그죠? 얼마 전에 월요일이었었나요?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조금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전망이 어떻게 되실 거라고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저한테 여러분들께 이 추세를 이렇게 음봉을 때렸기 때문에 난 단기적으로 이 고점으로 숏포지션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물론 중기적으로는 반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숏포지션의 관점이 크다라고 했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네요. 그죠? 이런 거는 맞추기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건드려지잖아요. 여러분들 메모하십시오. 추세가 4번 건드려질 때는 보통은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기서 78,000에서 76,000 정도면 얘라 2,000불밖에 안 빠졌구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2%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입장에서 약 3%에 가까운 움직임이거든요. 3%라면 선물 10배 쳐서 버리면 30%가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선물 마진 50배 막 하잖아요. 그럼 150%예요. 2배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작은 흐름이니까 그럼 지금 이제 뭘 할 거냐 더 빠질 거라고 보냐 모를 거 반등할 거라고 보냐 몰라요. 그런 것들은 계속 말씀드린 이야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럼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그죠? 74,000불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일 테고 아마 여기서 좀 꿀렁꿀렁꿀렁 하지 않을까라는 견적을 좀 나봐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좀 주고 나서 지금 포인트에서 약간 반등을 주고 나서 이렇게 빠졌을 때는 이 자리는 조금 타점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넘어갈 때 그래서 모든 매수는요 이렇게 넘어갈 때 매수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들도 이때도 최고의 매수도 이때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양대 양봉 거래가 들어가면서 거래가 나오면 그때 노리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이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다소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체크한다면 도미넌스 살짝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도미넌스 같이 빠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자, 업비트를 좀 더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입장은 이제 달러의 관점에서 얼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알트코인들 뭐 상당히 상승한 녀석들도 있고 그죠? 아직도 걸걸거리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흐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애들이 꽤 아직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한 애들도 좀 있었고 여러분들께 이제 뭐 배치펭귄 같은 것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버렸네. 여기서 추천해 드렸었나? 그죠? 추천이라기보다 민코인이 좋아 보이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런 것도 들고 있지 말고 반드시 팔아버리셔야 돼요. 나 코인은 존바란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5에서 10%, 그러니까 2에서 3%, 5% 익절 관리하시고 10% 넘어가면 절반 이상 파시고 남은 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그까지는 난 모르겠어. 그까지 챙겨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래요. 뭐 난립니다. 그죠? 바닥을 기고 있는데 뚜렷하게 볼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엑셀라 이런 거들도 볼만하려나? 그지? 엑셀라는 뭐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패턴적인 측면들이 이렇게 수렴에 대한 패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어쨌든 상승했을 때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면 한 90원 정도까지는 또 상승했다가 뭐 다시 죽을까 다시 가든지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싶고요. 손절은 뭐 80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10% 정도 되겠네요. 네, 뭐. 그래서 아직도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인은. 그래서 당장은 뭐, 코인은, 얼마 전이었죠. 우리가 다시 코인 한번 살펴볼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크게 상승 한번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음 턴이 올 것이냐는 부분이 있어서 전 다음 턴은 여름 좀 되면 오지 않을까라고 변적을 좀 내고 있어요. 아까 엑셀라라는 녀석 요 차트 관심 주시면 되겠다. 그치? 좀 올라가면. 네. 그리고 볼타라는 녀석도 구경을 해봐야죠. 그치? 볼타가 희망을 주고 있죠. 그죠? 볼타. 한 200원 근처 가게 되면 한 익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타 얼마 전에 시장을 드렸어요. 이거 증거 보여드릴까? 증거. 귀찮다?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지. 그치? 어쨌든 그나마 볼타가 희망을 좀 줘서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물려실 수 있었을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걸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표현하자면 긍정적이다기보다는 뭐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전에는 또 긍정적인 얘기를 좀 했었기도 하고 좀 속상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200원 초반까지는 한번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막 맹목적인 그런 것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투자, 멋있는 투자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 우리가 좀 조사해 보고 싶은 것도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